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강남 4구에 해당되는 강동구에 한 세대당 주차를 2대씩 배정하고 25평형은 6억대, 34평형은 8억대로 현금 약 3, 4억이면 입주할 수 있는 매물과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초초 급매물은 서울의 모아타운 확정 지역에 1억이면은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빌라를 매입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와요. 본 아파트는 시세는 약 12억 정도인데 단기적으로는 1, 3억, 장기적으로는 5, 6억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초초 급매물을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강동구는 강남 4구로 여기에 대장 아파트는 25평이 대략 26억에서 27억에 나와 있고요. 30평형은 대략 30억에서 31억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장 아파트라 그렇고요. 다른 일반 아파트들은 25평형은 약 9억대, 34평형은 약 12억에서 15억대 정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 최고액을 6억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로 갭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는 모아타운 확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강동구 상일동의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5분 떨어진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평은 6억대, 30평형은 8억대 초반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입지 환경은 전철은 도보로 5분, 바로 옆에는 동사무소, 그 다음에 도보로 1, 2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2대이고 25평형을 6억대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를 그냥 타입 1 단일 평수로 하든가, 두 번째는 복층, 세 번째는 테라스형,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25평 아파트가 9억 정도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그냥 9억대 25평으로 간다. 무기명 설문조사로 더보기와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일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주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타입 2는 복층 구조로 단일층에는 방 2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복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로 역시 전용 면적은 18평 같습니다. 타입 3는 테라스형 구조로 단층에 방 2개, 욕실 하나고 별도로 테라스 공간이 약 5평에서 6평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타입 4는 이 주변에 25평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9억 3천 정도 하는데요. 나는 대단지 아파트로 가겠다입니다. 이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에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빌라는 주차 때문에 힘들죠. 따라서 주차는 세대당 2대로 하고 아파트보다 가격을 약 60%에서 70% 수준으로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모아타운의 초초 급매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억수로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세련된 집에서 2, 3년 거주하면은 작게는 1억, 중간은 2, 3억, 많게는 5, 6억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오늘의 중요한 급매물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사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따님이나 아드님, 지인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들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동영상을 찾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 3년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대문 아닌 서대문구에 모아타운으로 확정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약 9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면은 본 집을 매입할 수 있는데 본 집을 매입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 25평이나 30평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격이 2억 7천인데 계산 편의상 3억에 산다고 할게요. 그런데 1년 전에 분양한 요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는 20평대는 8억 5천이었고요. 30평대는 12억이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3억에 산 게 25평은 8억 5천이니까 그 차익이 5억 5천이고요. 30평대는 내가 3억에 샀으면 12억 하니까 시세 차익이 무려 9억입니다. 물론 추가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차익이지만은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분이 많을수록 줄어들고 일반 분양 세대가 작을수록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 수익이 없으면 건축비를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아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 속도고요. 추진 속도는 동의율에 비례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이게 유치나 전철역 가까운 것보다 더 중요해요. 동의율이 80%가 안 되면 아무리 전철역 가까운 좋은 동네라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요. 아무리 동의율이 높아도 일반 분양 세대가 적으면은 자기 추가 부담금이 많아 모아타운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대문 모아타운은 추진 속도가 빨라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분이 많아 조합원이 내야 할 추가 부담금을 일반 분양 수익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소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구역입니다. 본 급매물에서 광화문이나 종로, 신촌은 약 30분대는 출퇴근할 수 있고 강남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출퇴근이 좀 머신 분은 여기 1억 정도 주고 하나 사두고 나머지는 출퇴근지 가까운 데서 차라리 월세를 살면 작게는 여러분의 연봉 2, 3년치, 중간은 5, 6년치, 많게는 10년치의 연봉을 버는 것입니다. 본 매물은 건축업자가 5년 전에 신축 준공에 임대해온 매물로 약 25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몇 세대 안 남아 다 소진되면은 피를 주고 사야 할 거고요. 확실한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모아타운 특성상 투기 방지를 위해 한 건축업자가 수십 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세 채의 입주권만 나오기 때문에 조합 설립일 이전까지 나머지 세대를 다 매매해야 합니다. 대신 매수자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조합 설립일 전까지 등기를 쳐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보고 전화 주시면은 다 시청하신 다음에 전화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사랑도 투자도. 말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간혹 드라마에서 늦은 후회를 하죠. 나 사실은 초등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나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이들은 기회는 많았죠. 단지 사랑한다 말을 못해 타이밍을 잃은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작게는 50%, 많게는 더블로 집값이 뜁니다. 그럼 진보 정권 하에서의 부동산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20일도 채 안 됐습니다. 20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는 물론 마용성 한강벨트 아파트는 이미 문재인 정권 최고 정점에 90%까지 왔어요. 아파트 가격이, 즉 귀때기까지 왔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분위기에 휩싸여 아파트에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요. 1억에서 5억 안팎의 자금을 가지신 분들은 세대 분리를 해서 모아타운으로 확정 발표된 지역에 두 세 채를 사 놓는 것이 수익 관점에서는 더 높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의 부동산 매입 타이밍은 취임 6개월 이내에 사고 늦어도 9월달 안에 사서 퇴임 2년 전에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샀는데 계약금 포기할게요. 마이너스 P가 1억 5천, 3억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수수료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시는데요. 이 후회는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 매수 타이밍은 취임 6개월 전에 사라고 했습니다. 빨리 살수록 좋으며 될 수 있으면은 아파트는 이미 귀때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놓치면 돈이 있어도 서울에 투자를 못해요.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 또는 대출 규제 또는 갭 투자 규제를 조만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규제하기 전에 사야겠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등 전국 군수구청장을 뽑는데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 커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즉 실거주 하는 사람만 서울의 아파트를 사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급매물을 현금 8천만 원에서 1억 2천이면 매입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 2억, 장기적으로는 5, 6억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위치 좋다고 전철역 가깝다고 모아타운에 P값을 2, 3억씩 주고 사면 잘못하면은 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나 재개발로 피해야 할 지역이 있는데 이 피해야 할 지역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면 최소한 몇 억씩 모아타운 투자해서 손해는 안 봐요. 계속해서 시청 바랍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 발표가 되면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조합 설립일 이후에 사시게 되면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아니하고 황금 빌라를 사기 위해서는 모아타운 발표일, 모아타운 권리 산정일, 즉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일, 그 다음에 조합 인가일, 이 세 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푼돈 아끼려고 혼자 판단해서 매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모아타운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사는 빌라가 입주권이 나오는 빌라를 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는 빌라가 최종적으로
동의율이 8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사야 합니다. 즉, 이 두 요건, 입주권과 동의율 80%라는 허들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매덕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서대문 모아타운 발표일은 2024년 11월 28일이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은 24년 10월 10일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모아타운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요이 땅 해서 조합 설립 인가일 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승인일 이후로 사는 것은 거의 99%가 현금 청산 대상이며 입주권이 안 나와요. 서울 서대문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모아타운 선정 발표는 됐지만 조합 설립일 이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즉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싸기에 작게는 1억, 많게는 5, 6억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6억의 수익이 예상되는 근거는요, 약 9개월 전에 본 사업지에서 약 100m도 안 떨어진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을 30평대에 11억에서 1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재개발 아이파크였기에 좋은 층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저층인 1층, 2층, 3층 이런 30평대 분양가가 11억에서 12억에 분양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빌라 분양 가격은 2억 7천에서 2억 9천 정도 하는데 약 3억에 산다고 할게요. 30평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30평대 분양 가격이 11억이면은 시세 차익이 8억이고요. 12억이면 시세 차익이 무려 9억입니다. 그런데 추가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30평대 기준 추가 부담금을 3, 4억을 잡아도 대략 예상 시세 차익이 5, 6억 정도 예상되는데, 본 사업지는 조합원이 작고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일반 분양분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조합원 추가 부담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내가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4억에 건설한다고 하면은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은 나는 내 땅에 짓는 거기 때문에 4억 공사 원가를 나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땅에 두 채를 지어서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일반 분양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땅 위에 일반 분양분 시가 30평대 8억에 판다고 치고 원가는 4억을 잡으면은 일반 분양분으로 인해서 4억의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100% 투자했다 그러면, 즉 조합원이 한 명이라 그러면은 4억이 생겨서 나는 공짜로 새 아파트 30평대에 추가 부담 없이 새로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분양분 시세 차익이 다 제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서 동업을 했다 그러면, 즉 조합원이 두 명이라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은 한 세대죠. 그러면 일반 분양분에서 생기는 4억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둘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나눠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은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 수입니다. 일반 분양 수가 많을수록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거의 1대1인데
평형대에 따라서 양보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0.7 정도 됩니다. 즉, 한 채 일반 분양분의 수익이 4억이 생긴다 그러면 1대1이면 4억이 생기는 거고요. 0.7이면 4, 7이 28, 2억 8천만큼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치로서 최종 공사 원가가 끝나야만이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와 타운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도 오히려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많은 사업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아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들이 60% 이상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무려 87%이며 동의율도 67%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보시면 서울의 빌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서 청약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 빌라 입주권을 통해서 아파트에 환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라 한 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다 보니 1순위 자격이 몇백만 명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부동산 추세는 모아타운 지역 내에 빌라 한 채를 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지역에 청약을 넣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모아타운 투자는 잘하면은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5, 6억의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잘못 투자하면 거꾸로 3, 4억의 피를 주고 사면은 잘못하면 3, 4억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똘똘한 한 채의 빌라를 매입해야 됩니다. 빌라를 잘 사면은 1억에서 5, 6억까지의 보물이 되고 잘못 사면 애물단지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 큰 손해를 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이런 강의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강의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거품이 낀 건지 아니면 샀어도 내가 산 가격에 다시 팔 수 있는지 원가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홍은동의 경우에는 토지 6평 평당 2,500만 원 하면은 땅값만 1억 5천이에요. 분양평수 15평형 한 평당 건축비 1,000만 원 잡으면 역시 건축비 합계는 1억 5천, 원가는 3억이 됩니다. 그러면 3억 이하로만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3억에서 정상 수익 한 채당 5천만 원 남으면은 정상 분양가는 3억 5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역 가깝다고 위치 좋다고 샀다가 만약에 모아타운이 안 되면 큰 손해를 보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지역은 땅 한 평에 대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토지 6평에 4천만 원이면 땅값만 2억 4천에 건축비는 다 똑같죠. 15평형 하면 1억 5천입니다. 그럼 원가만 3억 9천이에요. 그럼 3억 9천에 내가 팔 수 없으니까 대략 한 채당 수익 한 6천만 원 정도 잡으면 정상적인 분양 가격은 4억 5천입니다. 즉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이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이에요. 정상 가격이. 그런데 이 지역의 현재 매물의 호가는 7억 5천에서 7억 6천입니다.
즉 정상 가격보다 3억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즉 거품이 3억인데 이거는 프리미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데 내 돈 약 5억 정도가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투자했는데 모아타운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7억 5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상 가격으로 회귀됩니다. 정상 가격은 분양 가격이죠. 즉 원가인 4억에서 분양가인 4억 5천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빌라를 샀는데 여기가 안 되면 나는 3억 손해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대문구 홍은동은 원가는 3억, 정상 분양가는 3억 5천짜리를 대략 2억 7천이나 2억 9천에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설사 모아타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상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 시 마포의 30평대 가격은 대략 15억에서 16억 정도 할 겁니다. 서대문은 반면 11억에서 12억 정도 해요. 마포에서는 7억 5천에 사서 시세가 15억 한다 치면은 대략 시세 차익이 7억 5천이고요. 서대문은 2억 7천이나 3억에 사는데 3억에 산다고 할게요. 3억에 사면은 대략 아파트 시세가 11억 정도 분양가가 하니까는 거의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것입니다.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과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서대문은 저평가되어 있고 리스크가 별로 없는 투자이지만 여기까지 따라온 여러분들도 박수 받을만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옆에 공인중개사나 조합 사무실 가면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줍니다. 이 강의를 몇 번씩 들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서대문 거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5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많이 망설이게 되죠. 거주 목적으로 내가 마포나 신천 부근에 직장이 있어서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해야 한다 그러면은 일반 아파트 산다 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투자 목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일 투자 목적으로 5억이 있다고 하면 나는 마포권은 안 사겠죠. 왜냐하면 1억 정도 주고 서대문 쪽에 사면은 분양권이 약 5개 정도 나오는데 네 채만 투자해도 4, 8이 32억의 시세 차익이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32억 계산 수익 가지고 차라리 강남이나 잠실 같은 완전한 아파트로 갈아타겠죠. 자, 똘똘한 한 채 빌라 선정법은 첫 번째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예정지에 사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초역세권, 전철에서 약 200m나 300m 이내의 빌라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은 동의율 30%만 가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가지신 분들의 8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좌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의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아래 1, 2, 3 세 가지 지역은 제외하고 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학가나 상가가 많은 쪽에 빌라는 제외돼요. 대학가는 원룸 건물들이 많아서 한 원룸당 월세 70만 원만 받아도 10개면은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30평대 아파트로 따지면 30평대 맨 위층에 거주하시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전 재산이 자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반대해요. 상가가 많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가 앞이나 상가 많은 쪽에
빌라 투자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기 쉬운 지역이 전철역과 가까운 모아타운 예정지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완성되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8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30% 동의율로 시작했지만은 또는 50% 동의율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는 8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힘듭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 소유자라 그러면 다가구 건물 소유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이 700만 원, 1000만 원 돈 나오면은 거의 다 반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 하나만 빠르게 읽고 갈게요. 모아타운 하느니 월세 수익 올리는 게 더 낫다. 이달 6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광진, 강동, 마포 등 서울 12개 동 주민 500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을 결사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상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이 좋고 전철역이 가까워서 평상시 시세보다 피를 주고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해피 지역은 주변 아파트 30평대 분양가가 10억 미만인 곳은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아파트 30평대 분양 가격이 4억, 5억, 6억인 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아타운이든 이런 데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준공된 급매물을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일반적으로 서울의 대학가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룸을 하나 구하려 해도 보증금 1,000, 2,000에 월세 70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축한 지 5년밖에 안 된 방 2개짜리를 거주하면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이자가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세로 내서 소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대출을 끼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은 그게 1, 2년 뒤에는 약 1, 3억이라는 목돈으로 바뀌게 됩니다.